해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4,746만 9,137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91.82%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 10명 중 9명은 현재 모두 도시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의외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도시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아시는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에 슬퍼하며 무슨 일에 또 즐거워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들에게 도시라는 것은 아직도 외롭고 거대한 섬과 같은 곳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FM 팟캐스트 일산의 놀자 진행자 한희박입니다.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일산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씩 정해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산 5일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신혜가 부릅니다. 세상은 요지경. 신신혜의 세상은 요지경 듣고 오셨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가사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산 FM 일산의 놀자의 첫 방송이니만큼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될 일산의 놀자 팀원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가희, 은주, 제리, 주디 그리고 저 한희박 이렇게 총 5명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먼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럼 우리 이 방송에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디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DJ 주디 인사드립니다. 저는 일산이 좋아 일산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호기심 많고 오지랖 넓은 일산댁입니다. 취미로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건 왜 저를 보세요? 살이 빠지는 건 몰라도 정신적인 노화는 막아줍니다. 이건 확실해요. 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넘치는 에너지를 일산 FM, 일산의 놀자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DJ 주디 기억해 주세요. 바라바라바라밤. 네, 이 얼굴만, 이 미모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 목소리도 정말 죽여주시네요, 그죠? 역시 우리의 보배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톰과 제리 얘기할 때 나오는 그 톰과 제리 중에서 제리님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이제 방금 톰과 제리의 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제리가 아니고요. 제리 맥과이어의 제리입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일산에 30년 동안 아이 둘을 둔 동네 아저씨 제리입니다. 여러분과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었네요.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제리였군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송에서 모든 엔지니어링을 도맡아 해주고 계시는
가희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슈퍼 엔지니어 가희님 자기소개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가희입니다. 제가 자칭으로 그런 소리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지기 싫으니까 저보고 지금 떠넘기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하긴 할게요. 저는 일산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일산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호수공원이나 정발산 같은 곳들을 꼼꼼히 이용하는 일산 애용자예요. 이번에 일산의 놀자에 진행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일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일산에 대해서 꼼꼼히 더 잘 애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일산에 대해서 더 좋은 점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면 저희가 보고 또 이렇게 먼저 같이 가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은주님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은주님은 저희 멤버이지만은 정말 오늘은 사정이 생겨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님 소개는 다음 기회에 직접 은주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첫 방송 진행을 맡은 한이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광고에서 카피라이터였는데요. 지금은 현직에서 대학에서 이리저리 동네를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일산 5일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중에 장날이나 혹은 또는 재래시장에 대한 추억이나 특별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 주디님 혹시? 저는 시골에 산 적이 없어서 장날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요. 그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따라서 시골에 가면 그 뭐랄까 방학 내내 있었거든요. 오빠들 방학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이제 먹으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텃밭에 수박, 참외, 토마토 이런 걸 막 심어놔요. 그렇죠. 근데 한 달까지 못 가요. 문제는. 예. 그러면 할머니가 그때 뭐 이것저것 무슨 곡식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갖고 이고 버스를 타고 장에 가세요. 그러면은 뭐 참외나 복숭아 이런 걸 과일을 사오시거든요. 그때는 그걸 팔아갖고 그걸 물물 교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져간 거하고 과일하고 바꿔서.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사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 무거운 거 그런 걸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고 할머니가 그 먼 길을 가셨는지. 네. 더군다나 우리 할머니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엄한 시어머니 있죠. 우리 할머니의 유명한 어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집은 골골마다 있고 부모는 한 번 가면 끝이다. 예, 상당히 그 며느리한테는 가혹한 시어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손주들한테는 되게 끔찍하게 온갖 정성을 다하신 분. 예. 그래요. 진짜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장하고 옛날 시골장 생각하면은 할머니들은 진짜 뭔가 막 잔뜩 이어가는데 할아버지들은 왜 그 옆에서 술 먹고 있다든지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 막 왠지 들잖아요, 그죠? 뒷짐지고. 그죠, 맞아요. 뭔가 그죠. 이게 역시 주디님의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떠오르네요. 다음은 그 옆에 계신 우리 이 제리님 혹시 추억이 있습니까? 네, 저는 아주 정말 깡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저희가 있었던 곳은 5일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5일, 10일, 뭐 5일, 10일 그렇게 이제 장이 있었는데 각 5일마다 예, 예. 5일 그런 장 우리도 여기도 5일장이긴 하지만 38장처럼 5일, 10일? 아, 말이 좀 이상하다, 50장. 아이, 대신에 외우기는 쉽겠네요. 예, 예, 외우기 그렇죠. 쉽겠네요. 예, 근데 아까 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시골에서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은 아빠들이 또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서 매달 돈을 벌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수 때가 돼야지만이 목돈이 들어오는 거고 보통 때는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시골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물들을 조금 뭐 채소나 곡물들을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가서 그거를 팔아서 또 어떠한 물건들을 사오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있는 기억이 어머니랑 같이 장에 가가지고 어머니 손잡고 장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팔고 있는 그 팔아서 마련한 그 돈을 가지고 제 뭐 고무실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양말을 산다든지 그래서 정말 기분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직접 따라가 다니는 예, 경험이 예. 많네요.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저희가 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희가 4km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랑 저랑 같이 거기를 가려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가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보통 그런 버스 없었어요? 아니, 어, 있어도 보통 보면 아까우니까. 자주 안 오니까 예. 자주 안 오고 아까우니까. 시골은. 예. 맞다. 1시간만 걸으면 되는데 무슨 버스야. 뭐 아니, 그런. 예, 맞아요. 나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가 정말 물건에 대한 귀함을 알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진짜 네. 그럴 수 맞아요. 있겠다. 방학 때 엄마가 비누, 치약 그런 거 싸준 것 같아요. 가져가라고. 그래도 제리님은 직접 이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보고 했던 기억이라서 상당히 지금도 많이 그때 기억이 생생할 것 같네요. 네, 우리 맞습니다. 가희님은 도시에서만 태어나고 자랐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래도 경험이 있으세요? 아무 데도 없어요. 저 일산에 이사 온 지 10년에 그때 네. 일산에 이사 왔는데 누가 일산장이 있대요. 그래서 전 텔레비에서 이제 뭐 6시내 고향 그런 데서 시골장 보잖아요. 네, 네. 그게 일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가보니까 진짜로 있더라고요. 신세계셨겠는데? 근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이 신기한 게 어차피 내가 마트에서 사는 상추도 할머니들이 키우셨을 수도 있고 농부님들이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할머니들이 그냥 내놓은 상추는 어머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내 동생이랑 그때 몇 번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좀 바빠서 덜 가긴 하는데 처음 그때가 10년 전에. 그 일산장 같은데 봄에 가면은 예. 모종들 많이 팔잖아요. 네, 네. 그거 너무 신기했었어요. 어. 저 그 모종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꽃보다 더 이쁘다 그 생각도 어. 하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모종도 처음 봤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 예. 역시 그래서 좀 어찌 보면 또 이 도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은 도시의 어떤 속성이라 할까 약간 그런 게 가인님 경험에서 느껴지기도 하네요. 뜬금없이 생각나네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야 그런 것도 있어. 저도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그 황순원의 영화 그런 거 손나게 보면은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렇게 그렇구나. 놀려요. 예. 와, 어이, 참 멋지네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제 그 좀 공장을 크게 했거든요. 그 일하는 오빠들이 맨날 놀렸어요.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그때 오. 담아내기가 뭔 말이냐 그랬더니 담아내기가 양파래요. 예, 야 그럼 양파야 막 그런 거 오빠들한테. 일본 매죠. 그럼 환희방님은 뭐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나도 아까 그 제리님처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아주 그 바닷가, 섬마을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나는 그 우리 그 읍내라든지 혹은 면 사무소 있는 이런 곳에 거기도 역시 이 장들이 여기처럼 오일장이라든지 뭐 이런 장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직접 따라가 본 적은 없고 대신에 우리 그 마을 시골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골에 바로 그 동네에 아침마다 저자라는 곳이 열렸어요. 아침마다. 조작거리. 예, 예. 동네 이제 가운데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침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이 해산물이 많죠. 생선이라든지 이제 뭐 하다못해 뭐 미역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 잡은 해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아침에 팔기도 하고 또 해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 뭐 아까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 했는데 뭐 거기는 이제 엄마랑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주로 우리는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가끔씩 시골은 그래도 다 조그만 텃밭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채소보다는 오히려 생선, 싱싱한 생선들 사가지고서 그날 바로 아침에 반찬용으로 한다든지 하루 반찬용으로 사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하기가 있어요. 거기가 바닷가니까 뭐 조개라든지 뭐 그런 종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거 주로 하죠. 그래서 주로 반찬용으로 그날 반찬용으로 시장에서 봤던 이제 그런 지금 보면은 마트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다 뭐 없어져서 사실 뭐 그립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그 각자의 경험담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혹은 장날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난 1월 28일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마침 또 일산장 38장이죠, 그죠? 네. 네. 3월 28일이어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일산장을 탐방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가희님이 우리 그 일산장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문헌 자료 겸 해서 조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가인이. 야. 그 먼저 제가- 사전에 한번 그 얘기 들어볼까요?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죄스러워서 참석 못했던 얘기는 안 했는데 이실직고 하시네요. 조금 이따 나올 얘기일 것 같아서 일산장은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다들 아시다시피 38장이잖아요. 네네. 그 이제 요일의 끝에 3일 날짜의 끝에 3일이랑 8일이 걸리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일산 일요일에는 근처 농협 주차장 같은 데도 개방도 되고 그리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산역 경의선 중앙선 일산역 아시죠? 거기 2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걸어가는 길도 이쁘고 그리고 또 그 구일산역 그 건물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서 이렇게 보존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일산장 한번 가시게 되면 그냥 쓱 가시지 마시고 거기 일산역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런데 의외로 저도 요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일산역이 옛날에는 지금 자리가 아니었대요. 그래요? 일산역이? 일산장이. 네. 죄송해요. 일산장이 지금 자리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고양시 대화동 일대 사포장이라는 데가 있었대요. 거기 있다가 사포? 예, 사포장이었대요. 네. 그러다가 1908년에 경의선 철도 개통되면서 지금 자리로 갔고, 그리고 지금 자리로 갔고 그 도로 길게 주변에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한때는 파주나 고양 그런 중심 상권이어서 우시장까지 열리면서 굉장히 규모가 컸었대요. 아니 그러네. 그럼 그게 1908년이라고? 100년도 1908년? 훨씬 넘었어요. 1908년이 이전에 생겼었겠죠. 오, 왜냐하면 야, 1908년에 경의선. 그곳으로 이전이 된 거니까. 그걸 예. 도대체 몇 년 됐다는 거 역사? 100년이 넘은 거죠. 최소 110년? 와,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포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위치가 바뀐 아하, 거죠. 네.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사포라는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저는 언뜻 생각이 네. 모래사자의 포구포자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도 지식을 뽐내시는 그럴싸한데요. 아니, 사포가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 모래 사포장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동네 거기 송포? 송- 송포동. 송포동 맞죠? 있잖아요. 송포동. 송포동 있죠. 지금 대학 그 옆에. 예. 송포동하고 사포동하고 과거 친구가 지명일 있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봤거든요. 예. 봤더니 생각은 모래사자의 포구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뱀사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뱀사자의 잡을 포자예요. 아, 뱀을 뱀을 잡는다고? 닭골들이 많이 살아요. 아 근데 이걸 하면서 또 하나 제가 몰랐었던 건데 네. 그 사자의 의미 중에 뱀사가 있고 예. 또 삼진날 사자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할 때 네, 그 네, 사자하고 네. 아, 간 그래서 38장인가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리인데요. 예, 예.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구나. 그러네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아닐 수 있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삼팔장, 삼포장, 뭐 이런 어떤 삼포, 사포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있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는 어디를 봐도 저 들은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들었어요. 예. 처음이. 계속 가인님 얘기해주세요. 덕분에, 가인님 덕분에, 아니 가인님하고 진짜 제리님 덕분에 우리가 네, 중요한 그러네요. 정보를 알게 되네요.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그랬던 게 대체로 지역 상권 자체가 이렇게 딱 옮겨졌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약간 의외긴 했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막 우시장까지
있을 정도로 컸다는데 지금 가면 맞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조금 아쉬웠어요. 음. 그래서 다시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혹시 뭐 우리 지금의 그러면 그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혹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일산 상설시장이 중간에 이제 센터에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중심 자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약간 그래도 아무래도 드나드는 부분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중심 상권이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흩어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단 줄었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건 없잖아 있죠. 오케이. 그쪽 근처가 이번에 가서 저희도 가서 봤듯이 개발, 그러니까 그 시장은 아닌데 시장 좀 주변에, 주변이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어서 아. 좀 그게 조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러운 그렇겠구나. 부분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가희 씨 덕분에 우리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 참 100년이 훨씬 넘은 일산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새삼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살고 있는 일산 지역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좀 뿌듯하기도 하네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를 듣고 계십니다. 일산의 놀자는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요. 일산의 놀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는 고향 미디어 센터가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여기 함께해 주시는 DJ 제리님의 회사 후스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악동무지슨의 노래 매력 있어. 네, 악동무지슨의 매력이 있어. 이 노래 자체가 참 매력 있네요, 그죠? 아, 매력 있어요. 노래 자체가 아주 뭐 중간에 매력이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재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일산장을 딱 돌고 왔잖아요, 그죠? 네. 날씨도 덥고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참 그 경험을 통해서 먼저 그 일산장의 좋았던 점이나 혹은 그 본인이 감명 있게 느꼈던 점 이런 점에서 뭐 베스트 3라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장 많은 것이 좋았겠지만은 그 중에서 베스트 3의 개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리님이 먼저 해주실래요? 아,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때 만나서 같이 갔잖아요. 네. 같이 갔는데 그날 정말 추웠어요. 진짜 그죠? 좋죠. 예, 많이 추웠어요. 나는 아프기도 했고. 근데 거기 가서 일산은 참 좋았던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참 신선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저렴했다. 제가 그 전날 마트에 갔었거든요. 마트에 가서 특별 세일합니다 하고 저기 무를 1,500원짜리를 98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 가서 그거 무를 보니까 그냥 똑같은 무, 조금 더 큰 무인 것 같은데 1,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이 저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았었던 것들 그게 참 좋았었고 또 좋았었던 거는 주디님께서 이렇게 사주셔서 먹어봤는데 김. 백반석 맞아요. 김. 근데 그 공짜에서 더 맛있었을 거예요. 주디님, 너는 김 나도 먹었어요. 예. 그거 사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좀 특별했던 거, 저한테 특별했던 거는 그 어묵을 직접 그렇게 튀겨서 만들어서 파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즉석 어묵. 예. 근데 거기에서 직접 튀겨가지고 우리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배가 고팠는지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먹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묵 것도 우리가 먹었어요? 저는 하나 먹었어요. 사갖고 우리 다 나눠서 먹었어요. 맛은 봤어요. 아, 맛 봤나? 예, 아. 식당에서 우리 그 순대국밥집에서 맞아. 여기서 그거 맞아요. 예. 거기 어묵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하다가 저녁 이렇게 좀 한 3, 4시 정도 가면 기름을 보면 좀 색깔이 진해서 이분들이 좀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오해를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찍 가보니까 오전에는 기름이 깨끗하더라고요. 맑아요. 새기름으로 튀기는데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근데 이게 많이 튀기다 보니까 색이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뭐 시장이라고 해갖고서는 뭐 재료가 안 좋다든가 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뭐 주디님 얘기도 나왔는데 그 주디님은 뭐 베스트 3를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맥반석 구운기. 거기 아, 직접 역시. 아주머니들이 김 매니아? 네, 그것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하고 그게 사철을 다 하세요. 여름에도 하시고 겨울에도 하시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한 봉에 2,000원, 세 봉에 5,000원. 굳이 세 봉을 사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2,000원 한 봉은 금세 먹으니까. 그때 또 우리 환희방님이 감기에 심하게 걸리셔갖고 입맛이 없어갖고 뭘 못 드시는데 그 김을 딱 꺼내놨더니만은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순대국밥집에서 맨밥에 거의 한 김을 공기 다 싸서 먹었죠. 네, 좀 더 그거로 꺼내나 보라 그러고 한희방님의 그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준 맥반석 구운 게 그게 향기도 아주 불맛이 향기가 나요. 좋고, 아, 향기가 그게 있어요. 저희 집 앞에도 네. 그런 김을 팔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철판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철판 구운 김하고 맥반석 구운 네, 김하고 네. 맛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 네, 예, 불맛이 좀 많이 나요.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뽑는 게 등갈비. 전 이거 그때 가갖고 아, 먹고 싶어요.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못 먹었어요. 아, 진짜. 근데 이게 1인분에 그때 15,000원이었나요? 아, 예, 15,000원. 근데 그 가격 대비 양이 엄청 많아요. 그게 또 옛날에는 걷다 또 조금 더 또 덤도 얹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워낙에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 자리가 보니까는 거의 50석 이상 됐던 것 같은데, 그죠? 엄청 넓어요. 들어가 50명도 보니까. 더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안에 와 있또 뭐 그 뒤에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연결해가지고. 근데 단점은 그 직접 또 거기에서 초벌구이 된 걸 또 굽는데 추우니까 다 천막이 쳐져 있잖아요. 포장이. 그 연기가 제대로 안 빠져갖고 가뜩이나 감기 걸려갖고 호흡이 곤란하신 우리 환희방님 아주 애먹었어요. 그래서 자리도 없고 그냥 그래 나와서 다음에 이제 순대국밥집으로 갔죠. 예, 저는 이제 세 번째가 순대국밥인데 그 유명한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 식당이 있어요. 역시나 줄이 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가 3시가 넘었었던 네. 시간인데 그때도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 생긴 국밥집을 결국 갔어요. 그 그때 유명한 집 못 먹었죠. 예, 못 거기가 먹었죠. 너무 오래 이제 줄을 예, 서야 예. 되니까. 새로 생긴 거는 아니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새 단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참 우리한테는 좋은 경험이죠. 예. 우리가 흔히 가면은 좀 유명한 곳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좀 그 옆에 예, 우리가 예. 가게 돼가지고. 예, 맞아요. 거기도 이렇게 이름은 안 나 있지만은 47년인가 됐다고 그랬어요. 가게도. 네. 와.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만 47년은 아니고 아, 이 근처에서 47년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예. 깔끔하고 좋기는 해요. 그리고 또 워낙에 그 유명한 식당이 고객이 많아서 그런지 장날이고 하니까 그 집도 손님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손이 많았어. 그집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원조집에서 먹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 근데 아니, 국물만 먹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먹으려고 왜냐면 했는데 밥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김에다가 밥을 싸갖고. 그건 나 때문에 왜냐면 그때 너무 내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 많이 기다리기 힘들어서. 아니 근데 저희가 거기 가기 전에 예. 그 다른 집을 들리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무슨 팥죽집이었나? 예, 맞아요. 팥죽. 맞아, 맞아. 맞아. 죽집, 죽집. 응. 근데 거기 문 닫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일요일이었어. 일요일에서 문 주일은 닫은 쉽니다 거예요. 이거 같아요. 그런가. 예. 장날인데도 일요일에 문 닫는 거 보면 네네 맞아요. 쓰리에 빠지긴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뻥튀기도 있어요. 거기 직접 가져가면 옛날에 한 방 튀기는데 4,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뻥튀기 참 좋았어요. 저도 뻥튀기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희가 다른 집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좀 푸짐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거기 시장을 다시 갔어. 다시 가성비를 가가지고 따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봉지 2,000원, 세 봉지 5,000원. 아니 이렇게 정말 큰 한 봉지를 샀는데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딱 내밀었죠. 아니 나도 그날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주디님이 이제 김 하나씩 줬거든요. 예. 그거하고 네, 한희방님이 그다음에 뻥튀기 뻥튀기하고 사주셨어요. 2개 들고 가니까 이 예. 양은 벌써 푸짐하잖아요. 네, 돈을 막. 그렇죠. 그거 들고 가니까 집사람 엄청 좋아하더라고. 주디님 베스트 3 들어봤는데요. 혹시 가희님도 시장에 우리하고 그날 같이는 안 갔지만은 가보신 적이라든지 하고서 뭐 그러니까 좋은 저는 소개 따로 있어요? 가봤을 때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모종이랑 아. 저는 뻥튀기 기계를 이제 처음 봐가지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역시 가희님 그러니까 보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 그렇다고 내가 뭐 태단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그 소리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네. 그 호루룩을 먼저 불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 처음에 그 소리 듣고 뭐야 그랬더니 그 뻥튀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찾아가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짜 이렇게 이 일반 마트에 보다 공산품은 좀 약하지만 그 맞아요. 말고는 굉장히 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꼭 뭔가 거기 사러 가지 않아도 그냥 진짜 놀이터 삼아 가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 일산시장 내에는 그 국수를 직접 만들어서 말려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 네, 제가 거기에서 국수를 여름에는 자주 사다 먹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말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어렸을 때 보면 동네마다 국수집이 있어갖고 나 이렇게 걸쳐놔갖고 마당에 걸어가지고서. 예. 그렇게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국수 막 집에 아, 있었는데. 나이 나오네. 막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 파는 데가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 그러면 그 집 국수도 한번 사 먹어봅시다. 네. 마트에 사가지고 한번 우리가 끓여 먹든지. 가희님이 자연스럽게 아까 뭐 어떤 꼭 사지 않더라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보는 재미를 했는데 저도 그 시장 안쪽에 어떤 쇼핑 공간보다도 저는 그 시장에 대한 주변, 그 시장 주변 사실 그게 좀 제가 꼽는다 하면 뭐 베스트 3를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인상 깊고 좋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왜 만나서 지금 새로 생긴 일산역에 내려서 그 일산시장에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 신도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읍내 진짜 분위기. 읍내 분위기. 맞아요. 한 우리가 1960년대 정도 되는 뭐 혹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자랐던 시골 마을 그 면단위 소재지나 그 읍내 거기 있는 분위기 같은 2층집 이렇게 뭐 혹은 1층집 이런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맞아요. 드라마 세트장처럼. 그대로 남아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다방 여기 진짜 다방으로 해갖고서 다방이라고 해갖고 그 다방도 있어요. 다방, 점지, 점지. 한희방님이 꽂혀갖고 점 한번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제리님이 방금 기도드리고 왔다. 우리 교회 오빠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아쉬웠어요. 간신히 말렸어요. 그거 보니까 나도 땡겼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쪽도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일산시장도 옛날 일산역도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간사, 그 옛날 간이역, 집으로 간이역. 지은 우리가 소위 예. 말하는 그 한옥 옛날 집으로 지은 그 간이역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나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일산역이 거기에 있었고 시장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일산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가장 번화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메인이었죠. 그렇겠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제리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쪽은 그렇지만 또 그 건너편 가봤잖아요. 네네. 옛날 구시가지를 하면서 내가 그렇죠. 버스 타고 이 옛날 이 일산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버스 타고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갔을 때 꼭 한번 그 일산역 근처 그 옛날 주차장 있고 버스 터미널을 하지. 버스 터미널 있던 데 가보고 싶은데 이번에 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갔던 곳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군데군데는 이쪽보다는 좀 더 큰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섰지만은 그 분위기, 그 버스 내리던 길에서 바로 버스 내리고 하던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그 삼거리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나는 오히려 그런 곳들 시장을 주고 그 주변 공간들 아직도 남아 있는 옛날 추억들, 옛날 건물들 이런 것이 참으로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뭐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그 주변도 한번 같이 가서 경험해보는 시간을 못 먹었던 죽도 어. 먹고 국수도 죽도 먹고.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에 가희 씨도 꼭 같이 가요. 네. 아, 예, 지금은 이제 그 베스트 3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이제 좀 한참 됐어요. 그죠? 우리가 예.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일산장에 대한 개선점이나 발전 방향 혹은 좀 더 더 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볼까요? 이번에는 가희 씨 먼저 해주실래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네. 그냥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주차 공간. 음. 이게 솔직히 맞아요. 저는 이렇게 시장 같은데 그런데 갈 때는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데 그래도 이제 또 막 가면서 짐을 뭐 어차피 짐이 생길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예, 일산시장 예. 자체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맞아요. 주차 시설은 있어요.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마을버스랑 이렇게 연계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렇죠. 짐 들고 불편하니까. 차기에는 불편하죠. 예,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만 개선되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그날 좋은 날은 아까 더 좋죠. 처음에 가희씨님이 그 역사 얘기할 때 어찌 보면은 그때는 그죠 역과 함께 있고 역 옆에 있었고 사실 엄청 교통 요지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최고의 요지였죠. 지금은 사람들 다 차 타고 주로 성룡차를 타고 네, 오고 맞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버스나 이런 기차나 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조금 오히려 대중교통인데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긴 있네요. 예, 네. 이해됩니다. 제리님은 혹시 뭐 좀 개선점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2달 정도를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 예, 뭐 비즈니스 상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시장을 주로 들렀어요. 거기 시장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시설이 우즈베키스탄 자체는 경제적으로는 저희보다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형태라든지 시장의 구성 자체는 오히려 지금의 시장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이해됩니다. 거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그 원형 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각 칸마다 이렇게 가게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예, 있죠. 훨씬 더 넓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일산 장만 그런 거예요. 거기 일산 상설시장이잖아요. 그 안에는 이렇게 천막도 되어 있고 사철 뭐 비가 오나 그쵸, 눈이 오나 그쵸. 상관없는데 네, 맞아요. 이 장은 상설장을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판대가 또 쓰는 거라서 예, 그거까지는 좀 안 되긴 한데 이게 상설장하고 일산장 뭐 이런 거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 공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쵸. 그 상설장이 그러니까 38장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저희가 가봤을 때도 없었거든요. 그냥 기존의 상설장 이외의 어떤 공간, 도로 주변 거기에 그냥 좌판 깔아놓고 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 어느 정도 그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주대님은 저는 화장실이 불편했어요. 맞아요. 예, 화장실. 화장실. 거기가 길 건너에 복지관도 있고 하긴 한데 보통은 거기에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거기 휴지는 없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상설시장에 있으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못해 유료를 해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화장실이 눈에 안 띄어요. 만약에 있다면 화장실의 위치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화장실이 맞아, 꽁꽁 맞아. 숨어 있어요. 예.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불편했어요. 화장실 이번에 가서도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죠. 예, 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 이 도시 그리고 도시 속에 있는 거 이번 우리가 이 얘기 아까 오프닝에서 나왔지만 도시에 대한 이 얘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때요? 뭐 오늘 좀 더 나눌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시간도 있고 또 다음 코너도 있고 하니까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뭐 너무 즐거웠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편안했고요. 네, 긴장되지 않고. 네, 오히- 평상시 이렇게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하고 함께 녹음을 해서 그런지 편안한 방송. 저는 오히려 많이 네. 긴장했던 것 같아요. 진행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첫 방송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가희님도 즐거웠었어요? 네. 오늘 특히 사실 가희님이 저번에 내가 아팠듯이 오늘 네. 많이 컨디션이 많이 안 깜깜- 좋으셨는데. 네, 많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엔지니어링까지 직접 맡아서 해주시느라고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가희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들어주시는 우리 일산 시민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산 FM에는 일산의 놀자 코너 외에도 문학교실 온에어 이런 코너와 청춘만세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코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3주에 한 번씩 시민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일산 백석동에서 일산 백석동에 있는 정릉 연탄 갈비집을 다녀올까 합니다. 다음번에도 꼭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알차고 더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네. 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 도시는 때때로 우리에게 외로움과 삭막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둘러보고 걷다 보면 의외로 부드럽고 따뜻한 도시의 속살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꼭 서로 옆집에 들러서 인사를 나누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웃의 안녕을 조용히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봄보다 먼저, 아니 그 봄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당신의 가슴 속을 두드릴지도 모르잖아요. I'm thankful for the time I spent with my best friend.